네,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지만 날카롭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기자들의 수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진동 대표님 처음 나와주셨는데 뉴스토마토 네. 처음이신가요? 아니 저쪽 합정동에 몇 번 나가는데 네, 네. 이 광화문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네, 어떠세요? 광화문 스튜디오. 이런데 이게 있을 줄 몰랐는데요. 네. 저는 이 동네 잘 알죠. 네. 광화문에 있으니까. 네, 합정동보다 더 좋다? 뭐 아담하고 좋습니다. 네. 네, 광화문이 더 좋다. 우리 친인대가 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홍장 기자님, 이진동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떨리시죠? 워낙 대선배님이랑 함께하니까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젊은 분이어서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우리 다뤄야 될 이슈가 많은데 이번 주 정치권 탑픽 기자분들 꼽아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네. 회동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네. 오히려 틈을 더 벌리느냐 네. 이런 하나의 어떤 오늘 장면으로 네. 오늘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방송도 나오던데 우리 저 한국인 근로자 구금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전세기 뛰어서 데려온다는데 네.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잘 되면 네. 일단은 네. 가라앉겠지만 여지는 계속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지난주 막바지에 불거졌던 조국 혁신당의 어떤 성비 논란 네.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강미숙 여성위원장님 다음으로 출연하시기로 해서 오늘 한 이슈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진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국 혁신당에 있었던 그 성비 논란이 사실 가장 크지 않나. 제가 지난주에 휴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휴가 중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못할 만큼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에 관련해서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까지 받아서 네. 정치권에 복귀를 했는데 네. 이 사건을 어떻게 푸느냐가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네. 다시 큰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건을 잘 봉합하지 못해서 뭐 속된 말로 이대로 꼬꾸라질지 한번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저 스스로는. 결국엔 생가사의 갈림길에 있는 당과 대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대표. 네, 같이 내용 보실까요? 그 조국 혁신당의 그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먼저 이진동 대표님께서는 이정석 검사의 비위를 폭로한 처남댁 강 전 대변인 당시 인터뷰를 네. 바로 뉴스버스에서 처음으로 취재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 많을 텐데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 뉴스버스에서 처음으로 한 게 많거든요. 네. 김건희 씨가 은둔에 있을 때 네. 처음으로 끄집어낸 것도 저희 뉴스버스인데 네. 그때도 나는 줄리가 아니다. 줄리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지 준비할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강미정 씨 같은 경우는 그 2023년 10월쯤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그 저기 이정섭 그런 어떻게 되냐 처남댁이니까 네. 처남이니까 남편의 저기죠. 그러니까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으로 불렸었는데 네. 그 이정섭 검사의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고발한 게 있었습니다. 네. 처가 가정부에 범죄 기록을 막 조회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 기록을 조회한다든가. 권한 이용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2020년도쯤인데 네. 코로나 때 문 닫은 어떤 재벌 기업 그 당시에 코로나니까 그쵸. 확산되지 않도록 네. 모임 제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문을 닫아놓고 그 이정석 검사 가족들만 그 리조트를 이용했다. 네.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보하고 네. 제보했던 사람이 강미정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강미정 대변인을 직접 취재해서 네. 그 처남이죠.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의 남편이죠. 네. 남편이 마약하는 그러는 걸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실효 채취도 안 하고 네. 불송치를 해버렸다. 네.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뉴스버스 스므로 해서 강미정 씨하고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미정 씨가 저희 이제 뉴스버스에 처음 출연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뉴스버스 썸네일이 두려웠지만 알리고 싶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두렵지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게 한 17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또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이제 좀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네. 또 10만 조회수가 이번 주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결국 강미정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때 상당히 이제 그 윤석열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권력의 힘도 셌고 네. 반면에 그 이정석 검사는 네, 네. 수원지검 2차장으로 친윤 검사로서 네. 실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웠지만 알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용기 있게 행동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남댁 강미정입니다. 두렵지만 알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대변인 이번 강 기자회견 대변, 네. 저는 보면서 이제 사실 그 대변인의 그런 어쨌든 기자회견보다 네. 어쨌든 리액션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조국 혁신당 측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사소한 디테일을 가지고 사실 꼬리 물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소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들이 아는 팩트와 다를 수 있다거나 네. 뭐 사소하게 틀릴 수 있다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점만 가지고 이제 전체를 좀 뒤집으려 하는 모양새를 좀 보였거든요. 네. 어쨌든 핵심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 그러니까 성희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는 모양새를 네. 취했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2차 가해 같았다라는 네. 식의 어쨌든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거를 자꾸 꼬리로 뒤집으려 하니까 오히려 사실 역풍을 맞은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그 2차 가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니까 폭풍이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된 최강욱 민주당 교육원수원장, 그다음 조국혁신당 지도부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 파장 마무리 될까요? 이번 주에도 일단은 여지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도부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퇴를 했고 이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제 이제 김선민 대표가 관용 없는 처벌 그리고 언제나 어떤 피해자 피해 회복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하고 조국 대표의 입장들이 중요하겠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확산되느냐 내지는 좀 더 가라앉느냐 이렇게 보일 걸로 이렇게 여기서 어떤 그 가르마가 타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놈의 입이 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가장 놀랐던 거는 이제 주말 사이에인가요? 뭐 나왔던 이규원 이제 사무부총장인가 뭐 네. 어쨌든 전 검사시잖아요. 네. 검사가 이제 뭐 JTBC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했던 말씀, 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말씀. 물론 뭐 그분의 그런 뭐 형사법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 정도는 뭐 형사 처벌까지는 대상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분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처벌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그리고 자신의 당에서 그런 사건이 났고 이렇게 불거졌는데 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정치하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치뿐만인가요? 일반 사회생활. 그러니까 뭐 검사실을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건이 더 커지겠고 이거를 네. 빨리 좀 내보내거나 뭐 그 관련자들을 내보내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사실 계속 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 불거질 수 있는 네. 왜냐하면 그땐 또 과거의 얘기를 끌어와서 또 뭐 네거티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다가는 조국 혁신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디오란 노래가 생각나긴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좀 봐서 이진모
이진동 대표님, 네. 좀 관봉권 띠지 사건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 쓰셨는데 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이번에 이제 그 폐기 사건은 폐기냐, 네. 진짜 폐기냐, 네. 아니면 증거인멸이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차원에서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봤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증거인멸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네. 관봉권을 더군다나 그 압수수색을 수시로 하는 검찰에서 그렇죠. 그 관봉권을 그 띠지라든가 원형 보존 원칙에 이 원칙을 저버리고 이거를 버린다. 이거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뭔가 사주를 받고 폐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러 폐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이제 해왔었는데 어제 5일이죠. 지난 5일 날 검찰개혁입법 청문회에 수사관 2명과 검사 2명이 나와서 그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제거했다는 건지 전 국민이 다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장.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던 게 이게 어쨌든 이제 띠지를 풀고 버린 게 네. 이제 개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개수가 다 나오는 검찰청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개수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체에 이미 표시가 돼 있죠. 특정돼 있죠. 특정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남부지검은 증권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특히 현금이라면은 네. 현금을 얘가 어디서 구했을까, 특별히 무슨 뭐 특별히 표식이 있다거나 그렇죠. 사실 그런 현금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출처를 밝히는 네. 게. 근데 그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거를 그냥 버렸다. 그리고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버리고 몇 개월 동안 보고도 안 하고 네. 관련자 질책도 안 하고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사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버리자마자 뭐 질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나 보고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건 내부적인 뭐 논의가 있었다거나 네.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거죠. 집단적인 뭐 은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일 진행된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이 건진법사 관보권 띠지 본실 사건에서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관련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바로 그 현장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접수 받을 때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관봉권 보셨으면 지금까지 보신 적은 있어요? 이 지금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그 관봉권이라는 형태를 그 사진으로 처음 보셨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아니, 처음으로 그러니까 봤습니다. 관봉권 형태를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저 제보 받은 거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 관봉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 달에 처음 알고 관봉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죠? 네네 관봉권 형태를 사진으로 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기억이 맞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관봉권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관봉권 일반 국민들이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던지 징역 5년을 받던지 해당 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 보존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끝까지 모르겠다는 수사관의 대답.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제거했냐? 아니 정말 화나지 않을 수가 없지. 이거 진실 게임. 아니 국민을 상대로 진실 게임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저 수사관이 제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고 저기 이제 저기에 나왔던 박건욱 부장검사 얘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저 부장검사 쪽에서는 이제 검사들은 원형 보존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기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다 빠져나가려는 작전을 미리 네. 모의를 하고 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 원형 보존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자기 책임을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일부러 폐기한 게 아니고 네. 나는 띠지라든가 이 스티커를 벗기고 그냥
그 돈만 네. 이것만 계수해서 돈만 보관하는 줄 알고 있었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전 모의가 있었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야말로 사전에 짜고 나왔고 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결국엔 근데 책임자로 지목된 압수물 담당 수사관 2명이 사전에 답안지 함께 만들어 읽었고요. 비속어까지 써 있습니다. 남들 다 패게 이 비읍시읍들아.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생각했던 게 아니 그렇게 국회에 촬영 기자와 사진 기자들이 널려 있는데 사실 그 종이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그 주식하다가 한 것도 사진 찍혀서 날아간 건데 뒤에서 네. 이거를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좀 놀랍고 연습을 할 거였으면 좀 제대로 연습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걸 그러니까 다 폐기한다 원래 네.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증거 기록에서 네. 이제 관봉권이 있었던 사건을 봐서 관봉권이 증거가 있었던 기록이 있었는지 네. 진짜 모든 사건에서 이 관봉권을 다 버리고 증거로 제출하는지 확인해서 이 사건이 정말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행적이었던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만약에 이례적이었다면 이제 더 깊이 파 들어가야죠. 네. 아니 이쯤 되면은 증거 인멸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화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앞으로의 취재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저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 검찰을 아마 이제 청문회 보셨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라도 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네.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애초부터 저 사건을 검찰이 맡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다. 네. 왜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아까 홍 기자도 얘기했지만 4개월 동안 쉬쉬해 왔었고 그리고 애초 처음부터 잃어버린 시점부터 본다면 뭐 거의 8, 9개월 정도를 네. 쉬쉬하고 은폐해 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저걸 자체 감찰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저게 건진법사 수사하다가 나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연관성을 따져서 저는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아직까지 저게 어디에 김건희 씨 쪽하고 관련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되는 네. 공천 개입해갖고 받은 돈하고 그렇죠. 연관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가닥을 못 잡기 때문에 맞아. 자기들의 수사 대상이 아직은 수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네. 지금 방향은 아닌 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자체 감찰에 나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떼고 네. 상설특검 내지 김건희 특검에서 맡아서 수사로 전환해서 하는 게 실체 규명에 어떤 의혹이라든가 의혹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특검에서 좀 관할하는 게 맞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 향후 방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주환 기자님, 뭐 뉴스타파에서 여당 소속 한 중진 의원과 관련해 수개월에 걸쳐 취재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보도를 한 거고요. 네. 김병기 현 민주당 원내대표의 네. 그러니까 아빠 찬스 이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제 김병기 의원한테 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첫째 아들이 그 국정원 가셨다는 아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드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건 이제 둘째 아드님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제 둘째 아드님이 이제 대학을 갈 때 네. 이제 둘째 아드님이 이제 한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대학을 아직 졸업을 못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여서. 근데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 해당 대학을 찾아가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편입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총장을 만나서 물어보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구의원과 이제 보좌진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를 이제 알아보고 다녔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남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혹을 하나 보도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들이 결국에는 대학에 편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계약학과라고
이제 무조건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만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네, 계약학과는 엄청 그 수시 등급도 높고 무조건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예요. 네네. 근데 그 과에 가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계약학과를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기업은 딱 김병기 의원 아들한테만 이 계약학과 지원 혜택을 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김병기 의원 아들한테만 지원을 해줬냐라고 네. 보니까 김병기 의원과 이 기업의 이제 오너가 네. 이제 대표가 친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의혹 보도를 했고 현재 후속 취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진우 대표님 이번 홍 기자 취재 어떻게 보셨어요? 아파 찬스, 찬원 네. 편입 취업 의혹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은 강하게 또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겠다기보다 부인한 인상만 줬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사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많이 확인한다 하더라도 늘 오보의 가능성이라는 건 상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홍 기자 이렇게 기사를 쭉 봤는데 네. 충분히 그런 정황, 네. 믿을 만한 정황들, 그러니까 기자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한 정황들이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충분한 근거하에 보도를 한 거다. 네, 네. 결국에는 김병기 의원 SNS에서 격렬한 반응 보였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거든요. 아,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웃었던 게 저희가 김병기 의원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어요. 한 2주 넘게 담당 의원실에도 전화하고 의원님께도 직접 연락을 드리고 뭐 심지어 이 사안을 담당하신다는 담당 보좌진 분들은 아예 뉴스타파 기자들의 전화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본인이 해명을 포기하신 건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놀랐고 그리고 아까 선배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박했다는 인상만 준 반박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좌진과 구의원을 내 아들을 위해 사적으로 동원하지 않았다. 혹은 난 그 기업의 대표를 모른다. 라고 해야 이게 핵심적인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기사가 오보가 되는 거겠죠. 뭐 우리 아들은 그 기업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병기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그런 반박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보좌진 구의원 사적으로 동원한 적 없다고 쓴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뭐 본인 아드님의 이 성적을 잘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이제 반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반박을 하시면서 사실 다른 언론들을 이제 소위 말해 겁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하지 말아라. 피곤해질 것 같다. 피곤해지게 하겠다. 라는 식의 사실상 뭐 언론을 이런 식으로 재갈몰리 하시는 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하실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엔 차남 편입이나 취업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 뉴스의 전형이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지동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아무 근거가 없이 나온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조금 약간 뭐 여러 편으로 있어서 장황하긴 하지만 근거들을 충분히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숭실대 입학할 때 그 넣어준 당사자가 내가 넣어줬다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나오면 더 완벽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정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갖추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반박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그 당시 상황은 이랬다라는 걸 알리는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정치 계획 냄새가 난다. 그리고 본인이 개혁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에서 그 개혁 입법 때문에 마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뉴스타파가 그런 기사를 낸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뉘앙스로 썼는데 이런 접근은 그렇게 좀 부적절하다.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치 정치적 공세로 지금 반박하듯이 나오는 거는 과거에 윤석열이 했던 게 반박을 못하면 정치 공세라고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를 처음 보도했을 때도
이 정치 공세다. 그래서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을 하려면 큰 언론사하고 손잡고 하지 왜 작은 인터넷 언론하고 하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관계 반박은 안 했는데 네. 지금도 아들이 뭐 켄터키 대학교에 다니고 네. 충실대 다니고 네. 또 그 회사에 성실하게 다녔다. 이런 정도 얘기만 써놓고 네. 나머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정치기획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한 반박 같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숭실대를 이렇게 노력해서 가냐는 계약학과는 사실 수능 1등급들이 이제 가는 곳이거든요. 바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빠 찬스를 쓴 게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후속 계획 취재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것 중에 그 아들이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마치 뉴스타파가 들쑤시고 다녀서 네. 아들이 강제 해직을 당했다라고 쓰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우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또 취재를 하고 있고 아까 뭐 선배께서도 이진동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뉴스타파에서는 일단 주변부적인 얘기들로 네. 이제 이야기를 구성해서 보도를 했고 네. 점점 더 핵심에 다가가는 취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점점 더 핵심적인 뭐 증언이나 증거들을 앞으로 제시를 하겠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기본적 배경과 사실 확인도 안 한 채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게 바로 반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뉴스 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자들의 수다 출연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